일반적으로 와인이 분들이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지 맛있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모든 와인들 다?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와인의 세계, 여기는 콜키지 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진상 역할로 맹활약한 하지수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비로운 와자랄 오지라퍼로 활약을 맡았던 송기원 해설위원입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제가. 그러니까요. 네, 제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네 친구로 네, 남겨놨어요. 이번 시간은 우리 예원님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표정은 아니지만 네. 아쉽게도 와린이 마지막 강좌 시간이에요. 우리 와린이 김예원님이 와자랄 소믈리님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제가 그 추석 때 이 와인을 선물 받았는데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네, 이 와인을. 아까 소개팅을? 연극은 연극이니까요. 네네네네. 이 와인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2006년도 와인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와인은 오래되면 더 맛있고 또 가격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혹시 이걸 더 냅뒀다가 먹어야 하나요? 저 먼저 보시겠어요? 네. 예원 씨가 2006년 빈티지의 와인을 갖고 오셨네요. 밴드 보르도, 프랑스 와인이고 샤또 메종 노블, 끼베 프레스티지라고도 써져 있습니다. 이 2006년 빈티지 마시기가 무섭나요? 아니면은 좀 더 맛있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나요? 좀 더 맛있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와인은 네. 숙성이 될수록 맛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와린이 분들이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지 맛있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모든 와인들 다? 네. 네. 정정. 맞나요? 모든 그렇게 와인들 다. 자꾸 물어보시니까 약간 확신이 안 가요. 소믈리님, 그 모든 와인들을 숙성을 해야지 맛있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숙성의 시기가 따로 있고 수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와인을 병입하기 전 오크 터치랑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가정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되느냐에 따라서 그 와인의 보관 가치가 다른 와인이랑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크 숙성을 오래된 와인들은 좀 더 숙성을 다 하면은 이제 이 와인 코르크 안에 미세한 구멍들이 다 있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와인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맛을 내는 그런 수명이 있는데, 저렴한 와인 같은, 특히 아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가메 품종 보졸레 누보 핸드 와인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소비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20년, 30년 지나다 드시면은 이제 식초 와인, 그러면서 신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면은 장기 보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빨리 드셔야 되는 건지. 가격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나 아니면 10,000원대에 산 와인들을 우리가 굳이 막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한다고 해서 그 맛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기대 효과는 힘들다.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5만 원 정도 샀어. 외국에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5만 원, 한 병에 5만 원 하는 와인은 고가의 와인인 거예요. 약간의 좀 특별한 날 먹는 거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에 사는 와인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숙성을 해서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와인이라는 그 가격의 자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가격의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막 몇백만 원씩 호가하는 와인도 있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와인은 한 10년 숙성시킨다고 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맛들이 변할까요? 네.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쵸?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적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만 원 이상 된 와인들은 한 10년 정도 숙성시키면 또 그만큼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100만 원이 넘는 와인들은 그 오랫동안 더 숙성시키면은 100만 원의 값어치의 기대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와인의 보관 방법이라고. 아니면은 와인이 같은 경우는 이게 테이블 와인인지 또는 데일리 와인인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시는 곳에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이게 엔트리급이라든지 아니면 데일리 와인, 그다음에 테이블 와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셔서 바로 드셔도 되는 와인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가, 한 5만 원,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 등 사이에서는 최소 10년까지는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와인이 그렇게 막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14년이나 지난 거면 좀 고가 와인이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 병 속에 14년짜리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병입을 한 지는 얼마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메이커가 2006년 통에 있던 큰 배럴에 있는 와인 한번 마셔본 거죠. 그리고 지금 맛이 적당하네? 그러면 이제 병입을 해서 출시를 시키자 해서 낸 거예요.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에 한 5만 원 정도에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하지만 굉장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네, 조금 더 빈티지가 된 보르도 와인을 마시기에는 적당한 가격이지 않나. 이거 딱 마시기 좋은 적정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덧붙여서 빈티지 와인을 만약에 선물을 받았어요. 뭐 보관하는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는 방법이? 일단 고가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늘한 곳.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와인 냉장고에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셀러. 네, 와인 셀러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서늘한 이런 그늘 쪽에서 눕혀서 보관을 하시면은 다른 셀러 못지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와인이 진동이 없죠. 와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와인의 안정감이 쓰러지면서 와인 맛이 변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괜찮냐는 질문들이 저희 어, 꽤나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화이트 와인이나 뭐 레드 와인이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넣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칠링을 하기 위한 네, 그쵸, 그쵸. 용도로만 네네. 이게 이제 냉장고에 계속 장기 보관으로 냉장고에 있으면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향들이 이 그렇죠. 코르크를 사이에 들어가서 와인의 변질을 또 우려하게 됩니다. 김치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빈티지 와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으니까 빈티지 와인을 시음을 하면서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 한 병밖에 없으니 영상으로 남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오픈하는 걸로 네. 이렇게 좋습니다. 아, 영상 네.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빠 선물 고마워. 잘 먹을게. 오픈. 네,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드 빈티지 2006년 와인 한번 마셔볼게요. 한번 테이스팅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저는 이 빈티지 와인을 마실 때 색상을 먼저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의 색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의 퍼플 아니면 레드, 루비 색상을 띈다고 생각할 텐데 이 빈티지 와인들을 살짝 잔을 길어서 보시면은 가운데 코어에서 끝에 린 쪽으로 와인에 있어서 눕혀진 넓은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색빠짐의 현상이 보여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에서 보여진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루빛 간의 컬러가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는 약간의 오렌지빛 빛이 보여요. 벽돌색. 네, 벽돌색 같은 게 보이는데 오래된 숙성이 된 레드 와인에서 보여지는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숙성된 와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빠짐, 색 빠짐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소믈리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모르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와인을 평가를 할 때 색상에서 정말로 많은 빈티지부터 많은 힌트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콜에서 또 향을 맡아보면은 가실향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향들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향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장소물에는? 뭐 말린 건초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오크 향도 네.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라졌지만 네. 오크 향도 살짝 느낄 수 있고요. 볏짚. 네. 이런, 야생 버섯, 네, 약간의 야생의 시각박스 향. 향들도 나오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렴한 와인들이나 아니면 숙성이 덜 된 와인들은 뭐 약간의 블랙 커런트, 레드 커런트 같은 약간의 그런 과실향 위주에 있는 향들이 먼저 올라온다고 하면은 숙성된 와인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향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가격대에 지금 2006년도에 보르도 와인, 프랑스 빈티지 와인을 먹는다는 건 정말로 가성비 좋은 빈티지 와인을 선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걸 받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센스가 네. 네, 좋아. 추석 때 먹으라고 줬는데 저희랑 먹어도 괜찮죠? 당연히죠. 저도 한번 자랑을 하려고 저는 여자친구한테 같이 붙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같이 못한. 네. 하지만 저는 직접 와인 메이커에게 선물 받은 와인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 귀한 것을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리에서 아마 작년에 저희가 이 마르케시 디 바롤라고 해서 이 네비올로로 유명한 지역이고 이탈리아 피에몬트 이태리 네, 이태리의 왕 네비올로로 만든 품종인데 여기다가 되게 오픈하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부끄러워 보여요. 빈티지 제 생빈을 못 받아서 아쉽지만 몇 년도 빈티지죠? 마르케시 디 바롤로 90 빈티지입니다. 90. 이게 좋은 직접 빈티지. 제가 서명을 받은 와인들. 오픈해주세요, 지금 오픈하게. 근데 여기는 되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 안나 와인 메이커를 만났을 때는 그냥 제가 와인학센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임스 서클링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와인을 그때 너무 와인을 소개해줘서 고맙고 같이 진행 행사를 해서 고맙다고 해서 이 친필 설명 사인을 물론 제 거라고 받았지만 와인학센스 직원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셀러에 보관 중입니다. 저 제임스 서클린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만났잖아요, 저희. 힘들었습니다. 너무 유명 인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냥 오래 묵혀두기만 했던 와인이 이제 막연히 뭐 맛이 깊어진다, 뭐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오늘 이제 빈티지 와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와인이 강좌 마지막 시간인데 네. 우리 함께 출연해주신 김예원 와린님과 장성환 소믈리에님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소믈리에님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이런 와인 설명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디너 행사도 처음 했을 때 많이 떨렸는데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봐주시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와인들도 되게 접하기 쉬운 와인들도 있고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인. 우리 와린이 김예원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첫 촬영이라 엄청 떨렸는데요. 또 많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가서 잘 와인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재밌고 유익했던 재밌었어요. 시간이었던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와서 네. 그래서 이거를 탐내시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 빈티지 오늘 저를 보시지 않고 기승전 저걸로 가요. 안 돼. 정말로 앞으로도 쿨키지 프리는 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그리고 제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악플 다셔도 돼요. 댓글 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